이 영상에서는 칼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적 치유 과정에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와 마주하지 않고, 즉 어머니가 당신에게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을 알아차리지 않고서는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듣고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뒤섞인 기대,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던 죄책감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어머니와의 관계가 오늘날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닫고 치유해 나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에 따르면 어머니에 대한 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칼 융의 그림자 이론과 어머니의 역할. 칼 구스타프 융기 심리학에 도입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는 사람이 억압하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측면을 나타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통합될 수 있으며 진정한 심리적 성숙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형성은 개인의 욕망과 억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머니와 맺어진 첫 번째 관계는 그림자 형성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양육자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형성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어머니는 생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이는 어머니의 인정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 중 일부를 억누르고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비난받는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아이가 자신을 조금씩 숨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은 잊혀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로 계속 살아갑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억압은 개인의 영적 균형을 깨뜨리고 나중에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내적 갈등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어머니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태도는 아이의 자기 인식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이러한 흔적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어머니와 맺어진 이러한 초기 관계의 흔적은 이후 삶의 모든 관계에 반영됩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친밀감을 두려워하거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융의 체계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은 표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형성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에 습득하고 억압된 경험의 그림자는 여전히 개인의 어깨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심층적으로 의문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위험은 이 악순환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각은 그림자의 빛이 비춰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머니에 대해 억압한 것이 무엇이든 직면하지 않고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이해하고 그녀에게 연민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녀 또한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당신에게 부과한 무의식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림자를 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 용기는 내면의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융이 말했듯이 어둠을 인식할 때 빛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은 종종 어머니와의 이야기에서 침묵한 대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게우스 어머니 원형, 신성한가 아니면 해로운가?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어머니 원형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존재입니다. 이 원형에는 우리의 생모뿐만 아니라 자연, 대지, 여신, 수호신, 심지어 종교에서 자비로운 신적 측면까지 포함됩니다. 어머니 원형은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양육적이고 자비로우며 신성한 면모를 지녔고, 다른 한편으로는 숨막히고 통제적이며 파괴적인 면모를 지녔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각 개인은 어린 시절 경험에 따라 이 원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면화합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존재는 어른이 된 후 평생 동안 결정, 관계, 자신감,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로 살아갑니다. 모성을 이상화하는 사회의 문화적 규범 때문에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머니는 신성하고 건드릴 수 없으며 비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어머니 원형은 그 자체로 빛과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통제 기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보호적인 어머니는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막는 반면, 끊임없이 비판하는 어머니는 아이의 자신감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상처 주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나중에 내면의 목소리로 변하여 자신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화된 어머니 원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 내가 실패하면 내 가치를 잃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이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와 같은 믿음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에 기반하며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머니 원형의 그림자적 측면에 이끌리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진짜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상징하는 내면의 권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권위는 개인의 삶에서 많은 선택지를 형성합니다. 사랑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성공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윤기 강조하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머니 원형에 직면하는 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은 그림자 속의 어머니상을 확인하고 분리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자신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이상화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통합은 이러한 억압된 존재들과 마주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신성함과 동시에 상처 주는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어머니에 맞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원형은 비옥하고 변화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마주하지 않고 그 신성하면서도 지배적인 목소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각을 일깨워줍니다. 어머니를 연약함, 상처, 그리고 단점을 지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어머니의 감정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연민을 베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3. 어머니의 그림자, 무의식적 영향. 융의 그림자 개념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며
이 그림자의 가장 강력한 근원 중 하나가 어머니와의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경험은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특히 어머니의 행동, 말, 그리고 정서적 태도는 아이의 자기 인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적은 종종 의식적으로 기억되지 않고 기억이 아닌 무의식 속에 기록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작용합니다. 그림자는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형성된 감정적 흔적과 억압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개인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겁을 주고 제약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영향은 개인의 행동 패턴과 삶의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타인의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실패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반응을 합리적인 설명으로 일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개인이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강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감정적 흔적을 반영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 내면의 이러한 숨겨진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개인이 어머니에게서 배우지만 종종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고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면 개인은 평생 반복되는 관계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된 아이는 성장했을 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재현하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은 아이는 평생 완벽주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 자신이 아닌 존재로 느끼고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반복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 다시 말해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이 인지되지 않고 지속될 때 개인은 더욱 지치고 기진맥진하며 무엇보다도 동일한 감정적 공허함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대 간 전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적 유산은 유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적 유전을 통해서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성이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그림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근 개인 심리치료가 개인뿐 아니라 과거 세대와 연결된 감정적 매듭까지 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머니와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어떻게 전이의 사슬을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무의식적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주침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분노, 원망, 갈망, 실망, 이 모든 감정에 솔직하게 맞설 때 그림자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치유는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가 어머니의 그림자를 두려움 없이 그러나 주의 깊게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의 이 어두운 영역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사톤 어머니의 목소리 내면화,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 아이가 태어날 때 첫 번째 심리적 거울은 종종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양육하고 보호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아감을 형성할 때 참조하는 첫 번째 외부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아이는 아직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말, 몸짓, 표정,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반응은 아이의 자존감에 대한 내적 틀을 형성합니다. 아이가 자주 비판받거나 평가절하당하거나 지나치게 통제당하면 어머니의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아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아이는 성인이 되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와 홀로 남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종종 아이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내면화된 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아이의 내면 세계의 완벽함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아. 더 노력해야 해. 실패하면 쓸모없는 거야와 같은 표현은 개인의 자기인식을 끊임없이 더욱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목소리의 진정한 주인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없거나 물리적인 영향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윤기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이러한 상황은 억압된 경험으로 인해 무의식에 형성된 심리적 매듭의 반복적인 내적 메아리입니다. 이 콤플렉스는 개인의 자기평가, 삶의 위험 감수 능력, 심지어 가까운 관계에서의 한계까지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개인이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라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많은 내면의 생각들은 사실 오래전 외부에서 내면화된 목소리의 메아리입니다. 융의 그림자 원형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표현할 수 없는 자아의 억압된 측면들의 외침입니다. 개인이 이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목소리에 따라 자신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 이러한 감정들은 대부분 내면화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소리가 깊어질수록 개인은 내면 세계와 더욱 소외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 비판적인 메아리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비판에 맞서는 것이 심리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윤기 강조하는 개성화 과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면화된 목소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고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깨닫고 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비판적인 어머니의 목소리는 종종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더 잘해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는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 거짓된 신뢰를 인식할 때에만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목소리를 재정의하고 변형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마주하려면 개인이 어머니와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목소리와 싸우는 대신 그 기능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는 한때 어린아이를 인도하기 위해 형성되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성인의 자에게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 내면에서 말하는 모든 목소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과거의 메아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내면화된 비판을 인식할 때 그 안에 갇혀있지 않고 연민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으로 우리는 침묵에서 자유로운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대면, 내면의 아이와의 대화.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 중 하나는 내면의 아이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는 과거에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감정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 아이는 사랑을 기대했지만 받지 못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지만 침묵당했으며, 놀고 싶어 했지만 책임감에 짓눌렸던 우리 안의 일부입니다. 어머니와의 경험은 이 내면의 아이의 기본적인 영적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마주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사랑의 결핍을 현실로 안고 있는 아이와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 속에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두려움, 수치심, 무가치함, 외로움, 억압된 분노가 그 감정들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처음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아이와 이루어지는 대화는 현실 세계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어른의 마음은 종종 과거를 합리화하여 고통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또는 그렇게 배웠어 와 같은 말로 대립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이는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말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것은 외로움, 사랑의 결핍,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감입니다. 융에 따르면 치유는 이 아이가 말할 권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면의 아이와의 대화는 개인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당시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오늘날의 자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내면적 목격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화해하는 것은 종종 분노를 수반합니다. 이 분노는 엄마가 내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왜 엄마는 끊임없이 나를 비난했을까? 와 같은 질문으로 표출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는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그 아래에 원망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억압된 분노는 그림자로 변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면서 비슷한 감정적 상처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화해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빚진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을 허용하며 마침내 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아이와 나누는 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내면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개인은 스스로에게 어머니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받지 못했던 사랑, 관심, 이해를 내면에서 베풉니다. 이는 융의 개성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개성화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렌즈를 통해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아이와 화해하면서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항상 강해 보이려는 노력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울고 조용하고 겁에 질린 아이를 보고 안아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감은 개인의 영적 회복력을 높이고 더 깊은 자신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어머니와 화해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감정적으로 지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면 없이는 개인은 항상 내면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면의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어른의 자아는 완전히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기 가르쳤듯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지 않으면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으로 우리 안의 어린아이가 이제 나를 이해해 줬구나 라고 말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용서가 아닌 이해.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용서는 종종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그는 용서가 의무나 미덕이 아니라 자각과 함께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 시절에 경험한 트라우마,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또는 내면화된 원망은
먼저 의미라는 토대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 용서를 강요하거나 마치 용서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무의식 속에 감정적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머니가 누구이며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깊이 이해하는 컷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용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의 형태를 바꾸고 경직된 패턴을 해소하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종종 내면의 압력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영적 균형은 강제력이 아닌 통찰을 통해 달성됩니다. 어머니의 결점을 부정하거나 즉시 용서하는 대신 그 결점이 우리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 동안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면 이러한 순환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 현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 자체가 이미 일종의 영적 확장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용서가 온다면 용서는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심리적 정직성의 지표입니다. 이해의 기초는 공감이 아니라 직관적 인식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또한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었으며 억압된 욕망에 의해 형성된 개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머니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신성한 존재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약점을 알게 되면 아이는 자신과 자신을 더욱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 비난이나 미화된 이상화의 진지에서 벗어나 더욱 견고한 정서적 현실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는 어머니와 자신의 어린 시절 모두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재구성할 힘을 얻습니다. 이제 개인은 내면의 목소리, 반응, 두려움의 근원을 알고 이 지식을 변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이 지점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개인은 자신을 형성했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러나 그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단절은 변형되지 않는 한 다른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해의 과정은 이러한 반복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의식이 이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악순환에 갇히는가 라는 질문은 이것의 근원은 어디이며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목표가 아니라 이해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먼저 이해하고 그 후에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면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융의 연구는 용서가 억압의 반대가 아니라 직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해는 수용, 내면의 경계 설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정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대신 그녀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진정한 문제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될 만큼 자비롭고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자신의 어머니가 되기, 심리적 통합. 융의 개성화 여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 인물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외부에서 받았던 보살핌, 사랑, 그리고 지도에 대한 욕구는 성인이 되어 내면의 기술로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이름입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내면에 돌봄을 주는 사람, 지지자, 그리고 연민의 원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부족함을 무시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제공할 수 없었던 심리적 구조를 개인 내면에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여 개인은 정서적 의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에 접근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억압되었던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듣지 못했던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면에 있으며 이 목소리는 연민 어린 내면의 존재를 만날 때만 진정될 수 있습니다. 융의 내적 원형 이론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우리 내면의 어머니 원형은 출산하는 여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잠재적인 보살핌, 보호, 양육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내적 어머니는 과거에 부족했던 사랑을 오늘날의 의식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그 고통의 가혹함이 아닌 이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글쓰기, 명상, 그리고 심리치료 과정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수용의 감정입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내면의 어머니가 될 때 타인의 인정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사랑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과 같은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사랑과 인정은 더 이상 욕구가 아니라 내면의 인격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평등하며 자유롭게 만듭니다. 융에 따르면 가장 성숙한 형태의 개별화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는 연민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영적인 독립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경험된 현실이 됩니다. 내면의 어머니의 발달은 또한 자기 자신의 재탄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탄생은 오래된 신념 정체성 그리고 감정적 패턴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 없이는 재건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과거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함으로써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감정적 결핍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이후의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개인의 변화는 집단적 치유가 됩니다. 그림자에 맞서라는 융의 요청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의미를 얻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고 소유하지 않고서는 내면의 어머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면의 어머니는 사랑뿐만 아니라 용기와 정직으로도 자양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영적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또한 과거에 갇히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운명이 아니라 의식의 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이 새로운 존재는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의 환경, 관계, 그리고 당신의 생산물에도 반영됩니다. 융의 개별화 비전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더욱 의식적이고 민감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어머니를 만드는 것은 심리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팔스, 직면 없이는 치유가 없습니다.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치유는 단순히 증상의 소멸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온전한 자아와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직면을 수반합니다. 직면은 과거에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이상화했던 측면들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특히 유아기에
개인의 영적 구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면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어머니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이미지와 실제 삶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이러한 갈등은 성인기의 우유부단함, 무가치감, 의존적 관계 또는 만성적인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내면화된 심리적 구조로 여겨져야 합니다. 융이 말하는 어머니 콤플렉스는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개인의 접근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때때로 개인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내면의 어머니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대면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듣는 목소리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어머니의 상상 속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대면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대면은 비난하거나 피해자 역할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면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것과 줄 수 없었던 것을 구분하고 어머니의 단점을 미화하지 않고 받아들일 용기를 요구합니다.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트라우마를 우리에게 전이하고 있다는 것, 또는 우리의 정서적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머니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재정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머니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대면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어머니 경험은 영적 발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습니다. 이러한 벽은 우리가 어머니와 그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과 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어머니가 남긴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도록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와 내면, 세계 모두에서 더 명확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립은 또한 우리의 과거, 감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 여정에서 가장 깊은 변화는 우리가 가장 피하는 진실과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융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경험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영적 온전함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 영향을 변화시킬 의식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립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치유는 어머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의식적으로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머니와 맺은 관계가 단순히 과거의 유대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의 내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융의 그림자 원형을 통해 마주하지 않고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상처를 부정하는 대신 그 상처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치유를 시작하려면 먼저 그 상처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은 내면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발견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말처럼 어머니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